자, 이제 우리가 뭐 글을 쓰는 이유,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름, 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창의 글쓰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글을 쓰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스킬들도 있고 글쓰기 과정도 있고 또 독자 내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되겠죠. 혹은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내 글을 읽고 어떤 피드백을 해주는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 글쓰기인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어떤 건지 역시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사실 강의실에 있었으면 이것도 이제 팀별로 같이 좀 토론도 하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이야, 이런 글이 좋은 글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가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나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글의 요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이런 거였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해 보시고요. 자, 다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글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좋은 글이야. 자, 그런데 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 갖춰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해 보시고요. 끝내셨네요. 자, 나름 이제 글쓰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좋은 글이란 어떤 것인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 글을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읽는 독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좋은 글이 갖춰야 될 요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 강좌 이름이기도 한데요. 창의 글쓰기, 이 앞에 있는 이 창의적인 거 결국 뭐예요?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가 새로운 글이어야 한다는 거. 뭐 당연하죠. 식상한 이야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새롭고 신선한 주제를 다룬 글이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접근 방법이 새로운 글. 뭐 많은 글에 대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아는 뭐 소설도 있을 거고, 뭐 설명문, 논증문, 뭐 기행문,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에세이, 수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 사실 이제 우리는 그 장르가 정해져 있죠. 이제 에세이를 이제 쓸 거라는 그 장르가 정해져 있어서 이 접근 방법을 조금 새롭게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창의 글쓰기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냥 한번 자유롭게 써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이 창의 글쓰기 형태가 좀 갖추어지기 전에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소개하는 글을 제가 써보라고 했어요. 학기 초에.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대부분 뭐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성실한 아버님과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막 그런 이제 식상한 이야기들을 막 썼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글을 써서 그걸 과제로 제출을 했었어요.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접근 방법들, 어떤 장르를 선택할 것이냐,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이 접근 방법이 새로운 글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독창적이고 신선한 글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이제 논문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논문이다 하면 되게 학문적이고 어렵고 어려운 용어들 그러니까 뭐 내가 읽으면 딱딱하고 막 재미없는 것만 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학술적 글쓰기라든지 자료 찾는 방법들 소개할 때 이제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논문 그 창에다가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그런 패션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쓴 글들도 있고요. 이 논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좀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의외로 정말 새로운 시도들,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다양한 소재와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주제가 그러니까 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글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주제가 정해져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글의 과제 그 플랫폼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창의 글쓰기에 썼던 그 주제들 글들을 가지고 발판 삼아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의 정말 자유로운 시각으로 좀 다양한 글들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당연히 이렇게 주제가 새롭고 접근 방법이 새로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도 새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자료들을 선별하는 거,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장과 논점이 분명한 글이어야 한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기의 생각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나는 글을 쓰는 게 좋은 글의 요건이에요.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글을 막 열심히 쓰긴 썼는데 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글은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읽자마자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글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나의 어떤 사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뭐 스탠스라고 하나요? 나의 어떤 입장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주장과 논점이 분명한 글을 쓰기 위해선 세 번째로 논리적 근거가 분명한 글이어야 하는 거죠. 주제에 공감할 수 있는 글, 원인이나 조건이 타당하게 제시되어야 글의 주제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글들도 이런 논리적인 글들도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과제인 이제 사회에 대한 글을 그러니까 논증적인 글, 비판 글, 뭐 칼럼의 형식을 빌려 쓰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면서 실제로 이 글을 쓰는 연습들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통일성이 있는 글이어야 한다. 내용의 통일성은 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그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폐지되어야 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그 위험성을 생각할 때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글을 쭉 막 여러 가지 사례, 근거,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 논문들 인용해가면서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써요? 그런데 아직은 이 원자력 발전소가 갑자기 이렇게 폐지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아직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걸 좀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통일성이 있는 글인가요? 아니죠. 앞에 이렇게 세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주장과 논점이 분명하고 그 주장한 바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통일성, 글의 전반적인 처음에 시작해서 결론까지 가는 그 전반적인 글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형식이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적절한 문체를 갖춘 글이어야 한다. 문체라는 어휘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뭐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문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흔히 우리가 어떤 작가가 글을 썼어요. 그 작가만의 문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유명한 가수들 혹은 유명한 영화 감독들
얼마 전에 뭐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한 감독상 수상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만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이 문체라는 것도 작가의 어떤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적절한 문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작가 고유의 어떤 그런 문체, 나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주제를 드러나는데 효과적이고 조금 적절한 그런 스타일을 요구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글만 봐도 이 글 그 작가가 쓴 거네? 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도 좋아요. 자, 하지만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문체를 나만의 어떤 고유한 문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고유한 문체가 어떤 주제나 사안이나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를 해치는 거라면 오히려 그 문체가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적절하게 이 이야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독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체를 사용하는 것, 그런 문체를 가지는 것도 좋은 글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6번째, 언어적으로 정확한 글이어야 한다. 올바른 문장, 규범에 맞는 언어를 구사한 정확한 글. 뭐 이 이야기도 많이 해요. 아무리 좋은 글을 쓰고 읽어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누구나 다 아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맞춤법이 틀렸다든가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지 않는다든가, 자, 그런 글은 어때요? 소위 말해서 신뢰성을 확 잃게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쓸 때 혹시나 띄어쓰기 여전히 어려운 한국어 참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저도 어려워요. 이 띄어쓰기나 뭐 의존명사인지 조사인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 맞춤법, 띄어쓰기, 단어의 선택, 뭐 외려 표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주는 것도 결국은 글의 신뢰도,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요. 자신이 없다. 교수님, 저는 띄어쓰기나 맞춤법 많이 공부하고 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요즘에 그 기술이 발달해서 맞춤법 검사기 같은 거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맞춤법 검사기가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으면 한번 돌려보고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직접 이제 시연을 한번 해 드릴 거예요. 뭐 다양한 이제 맞춤법 검사기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맞춤법 검사기 사이트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그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다면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는 것도 단순히 나 자신 있어 뭐 이 정도로는 됐어 하고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글의 완성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이 검사기, 그러니까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정확한 좋은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째,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한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막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문장은 짧게 써야 한다. 짧은 문장일수록 좋다.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한 글을 써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쓴 글들을 이렇게 첨삭을 하다 보면 문장이 끝이 없어요. 계속 막 주어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서술어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 뭐 했고 그랬는데 뭐 그랬음에도,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든 이 문장은 최소한의 표현으로, 그렇다고 막 군더더기 이런 표현들을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잘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문장 요소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의미 전달하기도 쉽고 독자들이 읽기에도 쉬운 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 어떤 그 좋은 글의 요건들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8번째는 진솔한 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단순히 남의 글을 뭐 베껴 쓴다거나 표절을 한다거나
뭐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나의 이야기, 예,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 창의 글쓰기 수업 때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네 편의 에세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잘 모르는데 과제를 수행을 해야 되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 그냥 대충 검색해서 남들이 써놓은 글들 가지고 와서 짜집기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을 쓰지 않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창의 글쓰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쓰게 될 4개 주제의 글만큼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가장 가까운 소재잖아요.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정말 쓰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는 거. 예.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을 쓰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진솔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내가 진솔한 글을 좋은 글을 쓰고 싶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맞춤법도 맞춰야 되겠고 띄어쓰기도 잘 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좋은 자료들을 조금 더 내가 수집해야 되겠고 문장들도 내가 좋은 문장 쓰기 위해서는 앞전에 다른 좋은 책들 그렇죠? 유명한 작가들이 쓴 그런 문장들도 내가 좀 더 많이 보고 그런 어휘들도 내가 배우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창의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쓰게 된 4가지 주제 에세이를 통해서 그런 이제 경험들,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를 통해서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쓰는 사람, 멋진 글 쓰는 사람 멋지지 않나요? 저는 정말 이제 부럽습니다. 그런 좋은 글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지? 여러분들도 친구들의 어떤 그런 이제 글을 우리가 이제 합평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글들도 보고 할 때 감탄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도 내 가면서 나도 정말 저렇게 멋진 표현, 멋진 글, 좋은 글 쓰고 싶은데 이런 욕구들로 막 그 강의실이 막 가득 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 줄 요약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좋은 글의 요건 세 줄 요약. 첫 번째 뭐예요? 내용이 있는 글. 이 내용이 있다는 거는 독창적인 주제, 새로운 접근, 뭐 새로운 문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짜임새 있는 글. 그거 뭐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통일성, 연결성.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것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개요 작성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설계하는 이 개요 작성법을 통해서 글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쓰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정확한 글 뭐였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어휘, 비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한 글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떤 글인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한다고 했던 진솔한 글,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